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보니 저를 비난하는 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월급이 1,000위안이라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방금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유치원 교사인데 첫 달 월급이 800위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산서의 아주 작은 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소셜 플랫폼에서는 점점 더 많은 네티즌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나 소득 감소, 그리고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막 졸업한 청년층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겪은 중년층, 나아가 프로그래머와 사무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 월급이 겨우 1,000위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현재의 소득 수준이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현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1,000위안은 하루 평균 약 33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식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데 그칠 뿐 주거비나 교통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저축이나 장기적인 미래 계획 역시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돈이 많은 건가요? 제가 한 달 월급이 1,000위안이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댓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한 달에 1,000위안이라니 그냥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빈부격차가 정말 이렇게까지 큰 건가요? 월급 1,000위안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생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산서의 이른바 18선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규모가 매우 작고 주변에는 월급이 1,000위안대인 일자리가 곳곳에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른바 국유기업이나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조차도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은 겨우 1,000위안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마 인터넷 전체를 봐도 저보다 월급이 낮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12월 월급은 1,186위안입니다. 가끔은 저 스스로도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0분이고 오늘은 15일입니다. 오늘 12월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제 12월 월급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절대 맞추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아마 인터넷 전체에서 가장 낮은 월급을 받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 12월 월급은 1,186위안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그동안 동북지역에서 월급 2,000에서 3,000위안 수준이면 중국 전체에서도 이미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언니와 함께 운남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러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 보이의 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던 과정에서 프런트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임금 수준이 자신이 알고 있던 동북 지역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900위안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대에 아직도 1,900위안 월급이라니요. 근무는 24시간이라고 24시간 쉬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24시간 동안 세 끼는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배달 음식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한 끼 평균 15위안이라면 하루에 최소 45위안은 필요해요. 이렇게 한 달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남는 돈이 있나요? 사실상 남는 돈이 전혀 없는 거죠. 블로그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프런트 직원에게 이곳은 왜 이렇게 임금이 낮은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은 웃으며 현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2,000위안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월 1,900위안 수준의 급여도 이미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블로그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18선 소도시도 사람을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올해 정말 최대한 아껴 썼고 위에 말씀드린 지출에는 옷값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네 사람이 옷을 사는데 300위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약했는데도 한 달에 거의 6,000위안은 있어야 먹고 삽니다. 주택대출 1,600위안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 5,000위안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임금이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2,000에서 3,000위안이고 3,000에서 5,000위안만 되어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좋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월 1,500에서 1,800위안밖에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월 1,500에서 1,800위안으로 한 가정을 어떻게 부양하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즘 월급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10년 전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직장에 지원했는데 사실은 시험 근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건은 괜찮았고 케이크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범위만 대략적으로 말해주더니 나중에 월급이 3,800위안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전에도 이미 한 달에 4,000위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숙식이 제공되고 하루 듣기 식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만 제외하고는 모두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끼만 제공되고 숙소도 제공되지 않는데 월급이 3,800위안입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물가와 10년 전의 물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상해에서 211 대학원까지 나와 교사가 되었는데도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하남 농촌에서부터 10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상해의 211 대학 학부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졸업할 때 외국계 기업의 고연봉을 포기하고 곧바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곳이 상하탑과 같은 곳이라 충분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갔을 때 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의 월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곧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1년에서 2년 동안 돈을 모아 집을 살 계획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느낌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다행인 일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모두가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한 달에 3,000위안을 받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합니다.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제 여동생인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00위안인데 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벌써 반년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감히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은 누구나 다 힘들고 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입버릇이 어떻게 해야 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지금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착취를 당하면서도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거나 저임금 노동에 저항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더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당신이 3,000위안에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2,500위안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2,000위안에도 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하루 8시간 하면 손에 5,000위안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12시간씩 이 교대로 일하면서도 급여는 예전보다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5,000위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매일 사람을 계속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는 최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회 하층의 현실을 본 적이 없는 건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한 달에 5,000위안을 벌면 이미 중상위 수준의 임금으로 여겨집니다. 그것도 5대 보험만 있고 주택기금은 없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물론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이 매우 뛰어나거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금 수준은 한 달에 4,000에서 5,000위안 정도이고 여성의 경우는 보통 3,000위안 수준입니다. 게다가 5대 보험을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으로 현재 실수령 월급은 3,600위안이고 여기에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준만 이야기해도 주변에서는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평균 월급이 1만에서 2만 위안이고 2000년대생들이 몇 년 일하고 나면 저축이 6자릿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마다 격차가 이렇게까지 큰 것입니까? 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이렇게 낮고 심지어 점점 더 낮아지는 걸까요? 우선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조직해 파업을 하고 기업과 임금 인상이나 각종 복지 요구를 협상하는 영상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노동조합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발언권과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단계적으로 노동자들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산량을 늘리고 내일은 식사 수준을 낮추며 그 다음 날에는 성과급과 보너스를 줄입니다. 게다가 많은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임금을 깎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회사의 처우가 올라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한 어머니가 딸에게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한 번에 5위안을 준다고 했고 이미 반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몰래 어머니에게 와서 설거지를 한 번에 3위안만 받고도 하겠다고 하면서 누나를 그만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난처해졌고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자본가가 완벽한 해결책이라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몰래 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2위안만 받아도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는 오래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맡기고 싶다. 대신 임금을 다시 조정해서 3위안으로 낮추겠다는 식이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근로자 간 경쟁을 유도해 더 많은 노동을 끌어내는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반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누군가 임금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더 낮은 급여로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점차 하향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월 월급 받으셨나요? 저는 어제 막 받았는데 3,038위안, 3마오 4펀입니다. 방금 어떤 영상을 봤는데 2월 월급을 받았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전부 수만 위안의 월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2월에 며칠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수만 위안의 월급을 받았다고 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월급이 정말 이렇게 높은 건가요? 제 댓글란에 있는 분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평범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그냥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괜히 과장하거나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달 월급이 2,700위안이고 남편은 3,000위안대를 벌어서 둘이 합치면 한 달 수입이 6,000위안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주택대출을 갚고 매달 조금씩 저축도 하며 가정과 아이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디 지역이기에 임금이 그렇게 낮은지,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낮은데도 불만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농촌 출신으로 두 세대에 걸친 노력 끝에 이 작은 현 도시에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매달 주택대출은 1,500위안입니다. 남편은 주택대출을 담당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축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 2,700위안을 거의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습니다. 10월 월급인데 지난달에 3일 휴가를 내서 5대 보험과 주택기금을 공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이 3,091위안입니다. 지난달 월급은 특히 낮아서 집세 800여 위안을 내고 나니 겨우 1,000위안 정도만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월급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가 비수기라서 벌써 3개월 연속으로 월급이 3,000위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기 위해 매일 퇴근 후 집에 와서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을 받은 날이라 집에 와서 국수를 끓여 먹었는데 저는 겉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중국 광서의 30세 안팎 청년 이 씨는 해외 매체를 통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 친구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실직이나 구직 실패를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친구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사 동료들 역시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를 명목으로 한 해고를 우려해 필사적으로 야근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또 이 친구가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몇 안 되는 곳으로 여겨지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근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해당 친구는 심신이 모두 크게 지쳐 있었으며 동료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새벽까지 야근을 이어가고 반년 가까이 제대로 쉬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무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군군이라는 인물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학부 역시 중국 985 명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경의 초등학교 온라인 영어 교사 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해당 직무를 얻기 위해 자비로 고향에서 북경까지 이동해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4일째 진행된 최종 면접에서는 시범 강의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총 8명 지원자 가운데 단 2명만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같은 면접에는 북경대학 박사과정 지원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실습 경험 부족을 이유로 대형 IT 기업 지원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 사교육 업계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여겼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보의 한 블로그는 구직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학력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교육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은 학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가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사교육, 부동산, 문화관광 산업이 일종의 고용 완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명문대 출신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진입 경로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이러한 완충지들이 차례로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우수한 인재들조차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 블로그는 과거의 구직 경험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이제 시장에는 이러한 인재들을 흡수할 공간 자체가 부족해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